자, 2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예. 자, 웹 프로그래밍과 JSP. 예. 자, 여기 웹 프로그래밍 기본, 정적 웹 프로그래밍, 동적 웹 프로그래밍, JSP 프로그래밍 특징. 예,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개념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적 웹 프로그래밍이 뭐냐? 이거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초창기 웹 기술을 가지고 개발하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여기. 근데 웹 기술도 처음 나올 때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기술을 바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예, 되게 허접했어요. 처음에 나올 때 얼마나 허접했는지, 정말 허접한 걸 가지고, 예, 실제 이제, 최신 기술이다 하면서, 야, 새로운, 최신의 기술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또 도입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정적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HTML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HTML 배우셔서 아시죠, 그죠? HTML. 다음에 이제 CSS 아시죠? 예.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아시죠? 그것만 가지고 만든 거야. 홈페이지, 기업용 홈페이지라든지, 뭐 어떤 이제 그 단체의 홈페이지 만들 때 딱 HTML하고 CSS하고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당연히 이제 홈페이지 만들 때 이미지 같은 거 쓰죠, 그죠? 이미지 같은 거. 그래서 초창기에는 동영상이라든지 뭐 음원, MP3, 예, 이런 거 실행도 안 됐어요. 브라우저 자체 내에서 실행되는 기능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HTML5 올라오면서 별도로 뭐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다음에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음악 연주할 수 있는 MP3 플레이어 그 프로그램 설치하든지 이런 거 작업을 안 해주셔도 되죠. 근데 초창기에는 다 플러그인 방식으로 해서 액티브엑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액티브엑스라는 거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존 브라우저에 특별한 이제 기술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브라우저 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 보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개발할 때부터. 그러면 나는 웹페이지 만들 때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액티브엑스를 만드는 거예요. 액티브엑스. 그래서 여기서 액티브엑스 사용해서 그 공인 인증 있잖아요, 그죠? 예, 은행 그 결제할 때 여러분들 저 은행 업무 볼 때 공인 인증서, 그게 액티브엑스예요. 그래 말 많았죠. 뭐 사이트 은행 들어가기만 하면 다운받아서 설치하시오 하고 계속 설치해야 되는데, 뭐 하나 하려 그러면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되고 막 설치하는 것도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죠. 이것저것 다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설치가 되면 컴퓨터가 이제 점점 막 늘어집니다. 네, 그런 현상도 있고. 그리고 그 액티브엑스 그런 방법 이용해서요, 해킹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자꾸 심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해킹 프로그램을 액티브엑스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자꾸 이제 시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액티브엑스 형태를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프로그램 할 때 액티브엑스를 안 쓰는 거래요. 지금 액티브엑스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이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그 방식을 버렸던 거예요. 예, 이게 도저히 이제 이거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액티브엑스라는 게 그 윈도우 쪽 계열, 예, 윈도우 쪽 계열, 그 마이크로소프트죠. 그쪽 기술이에요. 그쪽 기술이고, 사실 이제 그런 게 지금의 애플 기술처럼 좀 폐쇄된 기술이에요. 예. 다른 기술들하고 호환되는 게 아니라 딱 그 회사에서 딱 이제 그 회사 제품끼리만 이렇게 유통이 되도록, 그래서 폐쇄가 되고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장점도 있지만 써보면은 또 단점이 또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이죠. 해킹 당한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뭐 그 사이트 이렇게 접속하면 이상한 사이트들 이렇게 한 번씩 접속되면 뭐 창 같은 거 있죠. 이상한 막 광고창 계속 뜨고 자동으로 막 페이지 이동돼 가지고요, 이상한 사이트로 이동되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 정적 이 웹페이지 요거 때는 그냥 HTML하고 스타일 시트하고 자바스크립트 정도 만 가지고 서버 구축한 다음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페이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럼 지금하고 다른 건 뭐냐? 초기에 이 정적 지금 스태틱이라고 돼 있죠. 정적 웹 여기서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쓰는 기술이 HTML 다음에 이제 CSS 자바스크립트고요. 이미지는 리소스라고 합니다. 리소스.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리소스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만 작성을 해서 서버에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그 업무에도 이용하고 그죠? 스마트폰에서도 막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올려놓은 자료를 그냥 보기만 하는 거, 그런 용도였어요. 그래서 서버에다가 웹 서비스 할 수 있는 웹 서버에다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들 HTML 페이지 만들어 보셨잖아요. 회원가입 같은 거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냥 페이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동작은 안 해. 그 페이지 그냥 보기만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 홍보 사이트 같은 거 보면요, 스태틱 이게 정적 페이지로 만드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뭐 랜딩 페이지라고 해가지고요, 스타트업 그러니까 홍보할 때 간단간단하게 이제 쓰는 그런 페이지들 보면 회사 뭐 소개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결과물, 뭐 밀고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하실 분들 이제 연락 어디로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홍보하는 홈페이지 정도. 그리고 그 선거철 되면 웹사이트는 아닌데 간단하게 그 선거에 나오는 그런 이제 후보에 대한 그런 그 페이지들이 웹페이지들이 이렇게 나눠 보셨을 거예요. 뭐 복잡한 기능 없어. 거기서 보면은 뭐 그 후보에 대한 뭐 양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약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 페이지만 탁 떼어놓고요. 그 내용만 볼 수 있도록. 자, 그런 식으로 초창기에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적 웹페이지에서 쓰는 기술은 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로 그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를 사용했습니다. 주로 아파치 웹서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HTML 문서를 웹에다가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웹서버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버 컴퓨터에 웹서버 아파치라는 웹서버를 설치해 놓고 이제 우리가 만든 HTML 문서를 웹서버에 홈 디렉토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할 내용들이 파일들이 들어있는 폴더예요. 폴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는 페이지가 변경되지 않는 한 고정된 웹페이지를 보게 된다. 이게 그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정적 웹페이지 만드는 시절에 전산실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정되는 내용을 HTML 문서를 수정해 가지고 올려 놓으세요. 이게 업무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HTML 문서를 건드려 가지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4월달이면 4월달 무슨 현황 해가지고요, HTML 문서를 만들어요. 그 만든 거를 웹서버에다가 올리면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HTML 문서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똑같은 내용을 보고 있는 거야. 딱 고정적인 내용. 내가 HTML 만들 때 보여주고 싶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대로 그냥 보는 거야. 그래서 웹 서버에 올려져 있는 그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면 누구나 다 똑같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4월 달에서 이제 5월 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자, 5월 달이 돼서요. 그러면 5월 달에 또 보여줘야 될 내용이 있죠. 그러면 제가 그 HTML 문서를 또 내려가지고요. 예, 또 수정을 하는 거야. 예. 4월달 자료를 지우고 HTML 문서에서 지우고 5월달 자료를 거기에다가 또 타이핑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장 해서 다시 웹서버에서 올려줘. 그럼 제가 이렇게 파일로 작업해서요,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웹서버에 올려놓으면 또 이제 제가 딱 올렸을 때 이제 그 접속하는 사람들부터는 해서 제가 이제 바뀐 내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실시간이 아니에요. 실시간. 뭔가 막 변화되는 그런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현황 같은 거 보는 거 있죠. 예,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뭐 실시간으로 보는 거 뭐 어떤 거 있어요. 뭐 날씨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사실 날씨는 실시간으로 보다 뭐 시세 같은 거 시세. 예, 특히 뭐 그 증권, 주식 뭐 이런 시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계속 바뀌잖아. 그런 거. 그런 거 처리용이 아니에요. HTML 문서를 작성해서 올려놓고 또 1초 뒤에 또 다시 HTML 수정한 다음에 작성해서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사람 죽죠. 예, 그 안에 자료도 많잖아요. 1초 만에 그 많은 자료를 다닥 수정 사람이 에디트 편집기로 수정해가지고 업로드 시키고 또 수정해 업로드 시키고 그렇게 하는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이제 서비스는 예전에 실시간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안 됐죠. CS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실시간 되는 거는 웹에서는 그런 게 처음부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용자는 페이지가 병행되지 않는 한 고정된 웹페이지를 본다. 10,000명이든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이 웹서버에 딱 접속해서 브라우저로 띄워서 보면요, 다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화면 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웹서버에 웹페이지를 업로드하는 개발자가 HTML 문서를 수정해가지고 직접 에디터로 수정해서 업로드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접속한 사람은 또 다른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화면에 디자인을 구성하거나 클라이언트 이벤트를 처리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환율 정보나 주가 정보 등 실시간 정보를 표시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정적 웹 프로그래밍 웹페이지라는 게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부분도 이미 여러분들 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이에요. 자, 정적 스태틱 웹 프로그래밍 구성 요소라고 해서요. 일단은 웹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잠시만요. 정적인 웹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그 웹 서비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웹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웹서버 중에 아파치라고 하는 이런 아파치, 인디안 있죠, 인디안 아파치, 헬기 이름도 있죠, 아파치 헬기,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아파치라고 하는 재단에서 만든 웹서버가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어요. 요거 이제 아파치 웹서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 이제 아파치 웹서버를 주로 사용했는데, 각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이미 뭐 이게 이제 웹서버다 했는데,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똑같이 이제 브라우저입니다. 그 초창기에서 이 웹 클라이언트로 보통 이제 익스플로러는 아시죠? 익스플로러하고 쌍벽을 이뤘던 게 이제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넷스케이프가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주로 넷스케이프하고 익스플로러하고 요 두 가지 브라우저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넷스케이프가 상당히 초창기에 좋은 일을 했어요. 없어졌지만 어떤 좋은 일을 했냐면
일단은 네스케이프가 진짜 뭐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밥그릇 싸움에서 졌다는 거죠. 그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사면요, 윈도우즈 운영체제 설치하면요 기본적으로 깔리게 돼 있어요, 익스플로러라는 게. 근데 넷스케이프는 직접 넷스케이프 홈페이지 접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윈도우 설치하면 익스플로러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쓰겠죠, 그죠? 예, 개발자야 뭐 이것도 설치하고 저것도 설치하고 막 테스트하고 하겠지만 그냥 컴퓨터 기본만 쓰시는 분들은 그냥 윈도우 설치된 거 그냥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인터넷 되면. 근데 넷스케이프가 나오면서 어떤 좋은 걸 했냐면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를 활성화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HTML하고 스타일시트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처음부터 같이 사용된 거 아닙니까? 예, 같이 처음부터 초창기 버전부터 같이 사용된 게 아니고요. HTML하고 CSS 가지고 먼저 웹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제일 초창기 버전에서는. 근데 거기에 HTML하고 CSS만 쓰니까 우리 알고 있죠? 실습을 해서 HTML이 뭔지 CSS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 쓰니까 너무 페이지가 단조로운 거야. 페이지에 뭔가 화면을 뭔가 처리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는 한데, 그죠? 버튼을 누르면 창이 떠서 안내창이 이렇게 뜬다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한데, 프론트 쪽에 이런 작업을 HTML이나 CSS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넷스케이프사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썼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엣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넷스케이프사에서 처음에 이걸 자바스크립트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또 밥그릇 싸움 하는 거야, 또. 야, 이 자바스크립트 넷스케이프 요사에서 지금 나와가 보니까 개발자들이 정말 개발자 입장에서 좋죠. 왜? 기능을 막 그래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초창기 버전이라도 뭔가 기능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개발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제이스크립트라는 걸 만들어내요. 예.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안에서 쓰는 제이스크립트라는 게 또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리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인 거지. 그러면 이제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표준의 시대였기 때문에 뭔가 웹 기술이 나오면서 야, 다른 회사에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된다,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왜? 써보니까 좋거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그 브라우저가 넷스케이프하고 익스플로러 이제 경쟁을 할 때 넷스케이프 브라우저가 뭐 별로 안 좋아서 없어진 건 아니고요. 예, 밖으로 사업 이제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용 기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진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그 비표준으로 그 기술이 이제 흘러가다가 개발자가 이제 월화수목금금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개발자한테서 나온 거예요, 월화수목금금금. 그죠? 그 개발자가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쓰는 고급 인력인데, 월화수목금금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어떤 시간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작업을 계속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작업량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쪽 그 프로그래머라는 이 직종은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직종이다. 예, 그래서 초창기에는 30대 초반까지 프로그래머 하고요, 그 다음들은 그 프로그래머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까지, 그러면 남자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 27, 28에 직장생활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 5년 써먹고 그 다음부터는 딴 거예요, 딴 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 이제 기술도 자꾸 이제 새로운 게 나오고 바뀌죠. 이제 개발자들도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제 휘둘리면 안 되겠다. 휘둘리면 안 되겠다. 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글로벌 그 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물건 가져오고 그죠. 사회주의 국가하고 민주주의 국가하고 서로 막 무역하고 하잖아요, 그죠. 총칼 들고 막 서로 막 상대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계화가 되면서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막 하잖아요, 그죠. 예. 북한은 뭐 여행 다니고 그렇게 안 하지만 다른 나라는 여행 다니고 다 하잖아요, 그죠. 서로 무역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세계화가 이렇게 이제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기술들이 그 새로운 또 기술들이 이제 나오는데 아까 제가 밥그릇 싸움 한다 그랬죠. 정말 좋은 기술인데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눌러버리면 좋은 기술들도 이게 확산이 안 돼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얍삽한 사람이 있지만 외국 사람들도 얍삽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물건 팔 때 잔압판이니까 이거 1,000원입니다 해가지고요. 1,000원입니다 해가지고 옆에는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1,000원에 팔면 망하거든요. 1,000원입니다 해가지고 막 팔면은 이제 영세한 회사들 다 망하겠죠. 망하고 나서 이제부터 10,000원에 팝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0원짜리 이제 전에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썼었는데 그걸 2, 3,000원짜리 이제 파는데 회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그죠? 1,000원에서 10,000원 올려도 방법 없는 거지.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부터 플랫폼 바꿉니다 하면 신입은 상관없어. 신입은 어차피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안 했고 새로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부터 공부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컴퓨터 공부만 했는데 자 이제 플랫폼 옛날 기술을 이제 못 쓰고요. 이제 새로운 기술 쓸 겁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경력자들도 이제 신입이 돼버리는 거야. 기존 기술 다 버리고 이제 그거 이제 안 쳐져요 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 조금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들이 비표준이 되고 개발자도 힘들고 이제 이게 이제 장기간 좀 갔거든요. 그래서 뭐 김밥집 하시는 분도 있고 뭐 IMF 뭐 돼가지고 저기 막 김밥집 하고 커피숍 차리고 뭐 우스갯소리로 코딩하다가 모르면 김밥집 가든지 커피숍 가든지 해서 사장님한테 코드 물어보면 다 안다 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그때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개발자 진짜 아까운 게 뭐냐면 10년 20년 그 개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이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커피숍 많이 차리고 그죠? 많이 차린 게 커피숍, 뭐 김밥집, 뭐 통닭집, 그죠?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왜냐면 10년, 20년 개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 개발 잘하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최고로 안 펴내면 전수가 안 되잖아, 맞죠? 내가 이미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나면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주 쉬운 기술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냈어. 그런데 이거를 내가 특허를 내든지 안 그러면 내가 이걸 뭐 책을 내주든지 밑에 후배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안 해주면 그냥 내가 이거 안 쓰면 없어 사는 되는 거고, 그죠? 내가 죽으면은 이 기술 그냥 같이 묻히는 거죠. 실컷 만들어 놓고 좋은 거 만들어 놓고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개발자들도 이제
힘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휘둘리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하도 이제 뭐 다 많이 당하니까 이제 휘둘리지 말자. 예. 휘둘리지 말고 그 밥그릇 싸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 개발자들이 너무 희생이 좀 많기 때문에 표준이라는 쪽에 예. 그리고 이제 오픈 소스 쪽 이쪽이죠. 예. 그런 이제 운동을 이제 좀 강력하게 좀 시작을 해요. 오픈 소스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 오픈 소스 우리가 뭔가 그 개발을 컴퓨터 쪽에 개발하려고 할 때 기술을 돈 주고 사서 무조건 돈 주고 사서 그걸 익혀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10년 20년 만들어 놓은 기술을요 무료로 예, 내가 쓰는 거예요. 쓰고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 부를 축적했어. 그러면 그거를 뭐 그런 저기 기부를 하든지 그래서 계속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돈 없고 조금 이제 뭔가 이제 그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런 회사나 사람들이 오픈 소스 기술을 예, 돈 없어도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다운로드 그냥 인터넷만 하면 다 다운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다운받아서 매뉴얼 같은 것도 공짜로 줘. 예, 돈 안 들이고 예, 뭔가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표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여러분들 배우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정말 지저분했던 그런 걸 안 겪어도 되죠. 그래서 그 전에 개발자들은 그 지저분한 환경에서 그런 개발들을 한다고 욕먹고, 그죠? 고생하고, 그리고 제대로 안 갖춰지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제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게 쭉 이어졌으면 더, 지금 이제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일단 그래도 지금 이제 웹표준 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오면서, 지금은,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표준이라는 게 좋은 게, 한번 표준이 만들어지면 이게 쉽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기술들도 표준이 지키게 돼 있죠. 나 이거 새 기술이야 하는데, 표준, 나는 콘센트 별표로 만들 거야. 만들어라. 상관없어요. 왜? 별표로 내가 되어 있는 콘센트를 안 사더라도 기존에 되어 있는 거는 표준을 다 지키기 때문에 돼지코어라고 하죠. 돼지코어. 예, 돼지코어 콘센트, 콘센트하고 플러그, 가지고 있으면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없죠. 근데 별 모양의 콘센트 그런 거 새로 이렇게 만들더라도 표준 안 지켜버리면, 보완이 안 되면, 예, 업체도 자기가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데, 예, 이익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준이 이제 어느 정도 덩치가 이제 커지니까 업체들도 이제 표준이라는 걸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죠, 흐름. 표준을 지키고 하는 게 약할 때는요, 표준이 있지만 예, 비표준으로 막 자기네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예, 그걸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표준 쪽에 이제 힘이 이제 강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도 좀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회사가 생겼다가 프로그램이 이제 있었다가 또 없어지고, 뭐 회사도 있었다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인수돼 가지고요, 병합이 되고 인수합병 같은 거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과정을 많이 이제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또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공룡기업 같은 게 이제 또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정적 웹 프로그램 처음에 나올 때는 예, HTML하고 스타일 시트 정도만 사용하다가 조금 얼마 안 해서 넷스케이프 쪽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쓰고 시작하니까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그 익스플로러 쪽에서 JScript라는 걸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박자가 딱 맞는 거예요. 이제 웹 페이지를 지금 동쪽 웹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적 웹 페이지라도 요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기존에 것보다 더 훨씬 나은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웹 서버는 아파치를 주로 사용을 했고, 클라이언트는 예전에 이제 넷스케이프나 익스플로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면 네트워크로 서버에 접속한 후, 여기서 서버는 웹 서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치 웹 서버. 후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이미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HTTP 프로토콜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 프로토콜. 이게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제
통신 규약인데 인터넷 이제 프로토콜이 HTTP 프로토콜입니다. 그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규약을 의미하고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는 이 프로토콜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브라우저에 HTTP라는 거 쓰지 않더라도 크롬에서는 그냥 www 해서 뭐 네이버닷컴 치면 앞에 HTTP라고 붙잖아요, 그죠? HTTP 뒤에 S라고 붙는 건 secure, 예, 암호화해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웹서버와 웹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규칙입니다. 규칙. 예.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ML이라고 해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요거 약자입니다. HTML이 여러분들 배우신 거. 웹페이지 만들다 그러면 HTML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를 인터넷상에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 언어다. 자, 이것도 만약에 HTML이 아니라 HTML처럼 이런 게 막 중부구난방으로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한 100가지 생겼다. 어떤 사람은 이런 웹페이지 만드는 뭐 1번 언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2번 쓰고, 이런 사람은 3번 쓰고. 그러면 이게 배우는 사람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유지보수 관리하기도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일단 여기 이제 표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웹페이지를 만든다 하면 HTML, 지금까지 HTML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안 없어지죠. 몇십 년이 지금 지났는데, 웹이 나오고 난 몇십 년이 지금 지났는데 아직까지 HTML 쓰고 있습니다. 옛날 거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HTML 페이지의 여러가지 동적인 기능, 그래서 여러분들 저 버튼 태그 만들어 가지고 그 버튼에다가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추가하는 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서버 어떤 그 자료를 주고받고 해서 뭔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클라이언트 페이지 자체로 뭔가 이런 이제 기능들을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S는 스타시트죠. 디자인 쪽에 이제 사용하는 거죠. 스타시트. HTML 문서에서 서체나 색상, 정렬, 뭐 이런 세부적인 HTML 페이지 디자인 관련된 기능이다. 그래서 정적 페이지에서는 이런 기술을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적 페이지 문제점이라고 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것도 뭐 신기술이니까, 그죠? 하지만 그래도 문제점이라고 파고들면은 이제 관리자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네. HTML 문서 만들어서요, 새로운 내용을 HTML 문서로 만들어서 계속 올려둬야 돼,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비주얼 코드 스튜디오를 쓰고 있는데, 그런 이제 에디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계속 올려줘야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사람이 수정해서 저장한 다음에 올려주는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뭐 환율 뭐 정보, 주가 정보 이런 것들은 HTML 코드로 막 수정해가지고 저장해가지고 올리고 시간 너무 느리죠. 실시간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정적 스태틱 웹페이지로 만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디자인이 같은 고정된 정보만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요 웹 서비스 하는 페이지의 정보 수정 시에 이 관리자가 프로그래머겠죠. 프로그래머가 직접 HTML 소스를 건드려 가지고 수정해서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기를 바라는 사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 그러니까 실시간 서비스 하기에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적 페이지고요. 그 다음 이제 나온 게 동적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동적 페이지 구현은요, CGI 방식으로 동적 페이지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1, 2, 3 이게 이제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이제 서버 쪽
컴퓨터인데 이제 서버에 웹 서버가 여러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웹 서버 뒷단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초창기 이제 이 동적 웹 프로그래밍 이제 요 CGI 방식으로 하는 거는 또 단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일단은 뭐 정적 웹 프로그래밍에서 관리자 역할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수행한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이제 그 관리자가 수동으로 뭐 하나하나 바꿔서 올려주는 거를 대신할 수가 있다.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동적 웹 프로그램, 정적 웹 프로그램에서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뭔지 아십니다. 그죠? 그것만 가지고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다. 그러면 그런 이제 형태로 웹페이지를 만든 거를 웹 서비스를 하면 뭐가 필요했느냐? 웹 서버가 필요한데 아파치라는 웹 서버를 주로 썼고요. 클라이언트로 그 당시에는 그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하고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 썼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인데 초창기에는 이제 그 두 브라우저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온 게 동적 웹 프로그래밍 방식인데,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요 뒷단에 웹 서버 뒷단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게 하나 더 생겼고, 그리고 보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는 것도 하나 더 생겼죠. 앞에서 정적 웹 같은 경우는 이게 다예요. 이거 상당히 단순한 구조죠. DB하고 연동되고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DB하고 연동되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냥 아파치 웹 서버에다가 HTML 페이지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그것만 보여주고, 동적 웹 프로그래밍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웹 서버 단에서는 스태틱 웹 페이지를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적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이게 줄여서 WAS라고 합니다. WAS라고 하는데, 이 WAS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이게 WAS라고 하죠. 요 WAS. 그래서 정적 웹 프로그래밍에서 관리자 역할을 원래 이제 사람이 업데이트하고 했던 그런 내용을 요 관리자 사람이 했던 역할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서 연동을 시킨다는 거죠. 사람이 했던 역할을 프로그램한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라고 하는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약자입니다. 수행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요 WAS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DB하고 또 이제 이렇게 연동이 되도록 처리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실시간 정보를 얻어와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동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능. 처음에 이제 요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동적인 웹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Common Gateway 약자인데, Common Gateway Interface, 그러니까 CGI 방식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CGI, Common Gateway Interface, 공용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제 했어요. 처음에 동적인 방식으로 자, 프로그램을 제공한 기능은 최초의 이제 그 기능은 CGI 방식을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공용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방식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언어는 펄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CGI 방식으로 동적 웹 프로그래밍을 이제 해보니까 메모리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접속이 많을 때 이때
서버가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CGI 방식 그걸 뭐 같이 보면 초기에 웹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방식인데 프로세스 방식으로 이제 실행이 됐다. 여기다 요 프로세스라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 아시죠? 프로그램 아시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우리가 SSD나 하드디스크에는 프로그램이 이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얘가 실행이 되려고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메모리로 올라가야죠. 램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로 로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SSD나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가 실행되려면 이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 램이죠. 램이라고 여기에 이제 로딩이 돼야지만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이걸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메모리에다가 여기 이제 요청이 클라이언트 1이 이렇게 웹서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프로세스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프로세스 1. 메모리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클라이언트도 자 웹서버를 통해서 또 프로그램 요청을 하죠. 그럼 또 이 프로그램을 그 다음 이제 메모리 또 영역에다가 또 해서 프로세서 2를 또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클라이언트가 또 접속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 프로그램 필요하니까 또 이 프로그램을 또 실행하기 위해서 메모리상에 이렇게 이제 또 프로세서를 생성해서 이렇게 또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접속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프로그램을 메모리상에 이렇게 올려서 프로세스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이 프로세스 방식 이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다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접속자마다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접속하면 이 프로세스가 100개 생기고 10만 명이 접속했다 그러면 10만 개의 프로세스가 이 메모리상에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서버가 당연히 리소스 자본이 이제 바닥이 빨리 나겠죠. 빨리 나고 부하가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동적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CGI 방식을 썼었는데 이게 이제 단점인 거예요. 단점. 그러니까 서비스 되다가 죽어버리고 막 이런 거 부하 걸려가서 그냥 다운된다 그러죠. 서버 다운되는 게 더 심했죠. 지금보다는.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저기 그 서버에 뭐 신청하는 거 몰리면 지금도 막 서버가 막 부하 걸려가지고 대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기술적으로 더 이제 지금보다는 더 나쁜 기술을 쓰고 있었겠죠. 나쁜 기술은 없는데 조금 못한 기술을 쓰고 있었겠죠, 그죠? 성능이 못한 기술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이제 이걸 해결해야 조금 이제 웹이라는 거, 인터넷상에서 업무도 하고 이런 게 활성화될 건데, 되긴 돼. 그죠? 되긴 된단 말이에요. 되긴 되는데, 이건 거지. 우리가 이제 밥솥을 하나 만드는데, 밥이 되긴 돼. 되는데, 절차가 많고 복잡하고요. 금방금방 안 돼. 막 여기서 또, 중간에 뭐 꺼주고 켜주고 막 여러 가지 조작해야 이제 밥이 나오는 건데, 밥이 딱 돼서 나오는 거 보니까 맛있지도 않아. 되긴 돼. 밥이 되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웹 프로그램이 이제 활성화가 쫙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기능을 이제 제공 되는 그런 기술들도 나오고 이게 이제 활성화돼서 더 사용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제 고민을 이제 하다가 요거 그림 방금 제가 그렸던 거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이언트 1이 이렇게 접속하잖아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서 요 프로세스 환율 조회하는 기능이 필요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메모리상에 프로세서로 하나 만들어야 돼요. 로딩을 시켜야 돼요. 또 두 번째 프로그램도 환율 조작하는 거 메모리상에 또 프로세서 하나 또 생성해야 되고 메모리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자마다 이렇게 이제 메모리상에 프로세서 생성해서 실행해야 되니까 엄청난 이제 서버에 부하가 걸리고
이거 서비스를 그러면 많은 접속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려고 그러면 이 메모리가 비싼데 이 메모리를 크게 해줘야 되죠.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면. 그죠? 예. 그래서 요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CGI 동작 방식 문제점이라고 딱 전정해놨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 클라이언트 1이 환율 정보 요청할 때 왓슨은 환율 조회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생성한 후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환율 정보를 유도한 후에 클라이언트 1에게 결과 발환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2, 예, 클라이언트 1이고 요거는 클라이언트 2가 환율 정보 요청 시에 환율 정보 기능을 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메모리에 생성하는 거. 이거 이제 여기 다시라는 게 중복해서, 예, 예, 중복해서 메모리상이 똑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를 또 만든단 말이에요. 중복해서. 그죠? 그럼 이것도 또 세 번째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3이 또 접속하면 또 중복해서 메모리상에 또 프로세스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CGI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리해 보니까 자, CGI 방식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각 경우에 대해서 처음부터 메모리에 로드해서 실행해야 된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계속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이제 기능을 쓰더라도 무조건 프로세스를 새로 생성해야 된다. 그래서 초기 인터넷 환경에선 사용자 수와 수행할 기능이 적으므로 초기 인터넷 할 때는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죠? 별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런 기능이 돼? 정적 웹페이지 쓰다가 야 이제 동적 웹페이지가 되는구나 하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죠.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사용자 수도 늘어나고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단점으로 생각했던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기능이 복잡해지면서 요 CGI 방식은 메모리에 과부하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이 방식을 못 쓰겠다. 예.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이제 스레드라는 스레드 혹은 스레드 라는 기술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요 스레드 기술을 적용해서 나온 게 JSP, ASP, PHP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바 쪽으로 쓰고 있잖아요. 자바. 예. 자바 쪽으로 쓰는데 요 자바 언어로 이 JSP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 JSP는 서블릿이라고 하는 자바 코드로 변경돼 가지고 실제 실행돼요. 예, 가상머신에서 맹 자바 우리 실행하잖아요. 똑같아요. 예, 이 자바 기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를 기존 이제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사용을 했는데 웹 서비스 할 때도 이 자바 가지고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JSP인데 이 JSP를 쓰기 전에 뭘 쓰냐면 서블릿이라는 걸 썼거든요. 예, 클래스로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썼거든요. 그런데 요 ASP하고 PHP가 나오면서 서블릿으로 구현하는 거하고 ASP나 PHP 언어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ASP하고 PHP는 되게 손쉽게 만들어. 예, 여러분들이 그 자바 언어 배울 때하고 자바스크립트 언어 처음 배울 때하고 변수 타입만 봐도 확실히 차이 나죠. 자바는 타입을 구분하기 때문에 리터럴 타입하고 변수 타입하고 다르면 계속 오르나니까 내가 그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죠? 강제 행반하고 뭐 이런 거 자동 변환 이게 개념이 뭔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타입의 범위가 작은 게 뭐고 큰 게 뭐고 이거 다 신경 쓰면서 다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그죠? 그 개념 모르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자바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바 해가지고 배력을 바 해가지고 변수명만 주면 어떤 값이라도 그냥 집어넣으면 그냥 들어가요. 예. 내부적으로는 넘버 타입, 뭐 스트링 타입, 불리언 타입을 쓰는데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쓰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제 개발자가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웹 페이지를 만들려고 보니까 요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ASP, PHP가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막 이제 인기가 PHP라는 이게 있죠. 막 인기를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요 ASP가 인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 ASP는 옛날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보면
학교에 컴퓨터 갖다 놓고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국민학교 때부터 해가지고요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이게 중간에. 그래서 요때 한 초등학교 국민학교 3, 4, 5학년 요때부터 해가지고요 그 컴퓨터실이라는 게 생겼어요.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실에서 주로 배우는 게 뭐냐? 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언어로 베이직이라는 걸 배웠어요.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니까 그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시장, 웹 프로그래밍 요 시장에 좀 선점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베이직이라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MS사는 요 ASP를 딱 만들어낼 때 요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웹 언어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베이직이라는 언어 가지고 스탠드얼론 방식의 어떤 PC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거나 그러면 개발자다 하면 요 웹 프로그래밍 할 때 요 베이직 문법 그대로 적용해서 거의 똑같아요. 그냥 베이직 아니면은 ASP 하기 쉬운 거야.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도입한 거예요. 웹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인기가 이제 있겠죠. 자, 그런데 MS사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상당히 크죠. 운영체제도 만들고 그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공용기업입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은 뭐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단체죠. 이런 회사잖아요. 그죠? 돈을 버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MS 진영 쪽은 무조건 돈을 들여야 돼. 어떤 이제 회사를 차리고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리려면 무조건 돈을 투자해야 돼요. 운영체제 MS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즈는요 일반 이제 사용자용이고요 서버용 운영체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인데 서버용 운영체제라고 해서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 이름 뒤에다가 서버라고 해서 버전 이름 붙여가지고 서버 뭐 윈도우 서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용 운영체제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서버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돈 주고 또 사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DBMS도 돈 주고 사서 써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라고 하는 이것도 돈을 주고 사야지만 쓸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도 오라클 쓸 때 익스프레스 지금은 익스프레스 버전을 막 쓰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무조건 돈 주고 사야 돼.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돈 주고 사야 돼. 안 그러면 뭐 불법이지 뭐죠. 예전에는 불법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돈이 들어가는데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학비도 많이 드는데 내가 이거를 관심 있어 공부하려고 그러면 MS SQL 뭐 300만원 주고 사고 MS 서버 뭐 200만원 주고 사고 컴퓨터 뭐 한 300만원 주고 사고 컴퓨터 가격보다 이 소프트웨어 가격 이거 갖추는 것도 많거든요. 이걸 내가 직접 사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학생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를 직접 내가 개발용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회사 차리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없었잖아요. 그죠? 초창기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무조건 돈 없으면 공부도 못해. 지금은 달라졌죠. 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거를 써야지 사회생활 할 때 본인한테 익숙한 프로그램을 살려고 하거든. 회사에서. 요번에 회사에서 어떤 DB 도입할까 하면 만약에 MS 쪽을 많이 썼으면 MS 쪽 씁시다 하겠죠. 그죠?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오라클을 써봤어. 그러면 회사 갔을 때도 어떤 DB에서 살까 하면 오라클 삽시다 하겠죠. 왜? 다른 DB 하면 여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 다시 처음부터. 근데 기존에 내가 했던 걸 다루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공부가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퇴근하고 집에도 못 가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되고 주말에도 나와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IT 기술이 계속 나오는데 이 하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말마다 계속 그거 막 책 들고 있는 거야.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IT 쪽은. 예, 그래서 이제 인기가 이제 요 PHP라는 언어가 이제 인기가 있어진 거예요. 왜? 얘는 APM이라고 해서요. 요게 약자인데 아파치, 그다음에 PHP, MySQL 얘네들은 다 공짜인 거야. 공짜. 떳떳하게 쓸 수 있는 거야. 공짜. 우리가 오픈 소스라고 그러죠. 아파치 그 아까 제가 웹서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파치 웹서버하고 PHP 언어하고 MySQL은 누구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야. 회사에서도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른 거야. 얘가 이제 전국적으로 뭔가 개발하는 회사다 하면 이런 식으로 뭐 개발하는 회사 하면 이걸 이제 많이 쓴 거야. 예.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얘네들이 되게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PHP라는 언어가 배우기도 쉽고, 예.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바하고 PHP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PHP가 상당히 더 쉽다. 예.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 가는 거죠. 요거는 PHP는 조금만 하면은 누구도 이제 프로그램 기본적인 거는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자바 같은 경우는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부터 해서 막 다 이런 거 다 익혀야 되니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은 프로그래밍 랭귀지 교재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게 그 본문으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교재를 보다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면에 막 실려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과정이.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요 동쪽 웹 프로그래밍 이제 CGI 방식에서 요런 이제 스레드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이제 JSP, ASP, PHP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자바 쪽으로 하니까 이제 JSP라는 걸 이제 이용해서 서버 페이지를 이제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PHP나 ASP나 JSP를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돌아가는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얘가 서버에서. 그래서 이제 이 그 클라이언트 쪽에 실제 이제 이 PHP나 ASP나 JSP가 실행한 결과값 있죠. 그 결과값이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HTML,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얘를 실행한 결과값으로 이렇게 HTML, CSS, JS 코드가 만들어져서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는 이 HTML하고 스타일시트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요 실제 소스 코드로 받아요. 텍스트로 되어 있는. 예. 그러면 브라우저는 이 코드를 받아서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실행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얘를 HTML이나 스타일시트나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 쓰시고 있는 브라우저 안에 이걸 해석하고 실행하는 엔진이 있다고 그랬죠. 얘를 이제 해석해서 렌더링을 해주는 거예요. 화면에 뿌려주는 거예요. 요 코드대로. 예. 서버 프로그래밍에서는 서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코드를 생성하는 거야. HTML 코드, CSS 코드, JS 코드를요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 회원이 뭐 쇼핑몰에 접속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자 회원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상품을 추천한 거예요. 뭐 면도기라든지 남자들이 보통 좋아하는 거 있죠. 뭐 자동차 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추천하고요. 뭐 게임기 이런 거. 만약에 여자 회원이 접속을 했다. 그러면 요 HTML, CSS, JS 이거 생성할 때 여자 회원이 좋아할 만한 뭐 화장품, 립스틱, 뭐 이런 거, 향수, 뭐 이런 거 있죠. 가방 이런 거, 백 같은 거. 예. 요런 종류로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탁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누가 했냐? 앞에서 우리가 정적 페이지에서는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회원이 남자세요, 여자세요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없었고 사실은 그냥 내용만 바꿔서 올려주는 방식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동쪽 웹 프로그래밍 방식이 이제 스레드 기술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이제 CGI 방식의 문제점을 이제 해결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 그림은 앞에 그림하고 보셔야 되는데 요 그림하고요. 앞에 그림. 요 그림하고 다른 거 차이 나는 거. 여기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접속했다. 그러면 메모리에 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접속하는 접속자 수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야 돼요. 얘가 두 번째 프로세스. 세 번째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세 번째 프로세스. 이렇게 만드니까 메모리상에 부하가 많이 들지. 메모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버리면 컴퓨터가 멎어버리는 거죠. 다운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했느냐? 프로세스 방식을 쓰지 않고 CGI 문제가 이 프로세스 방식을 쓴다 그랬잖아요. 이 방식 안 쓰고 이제 그 스레드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 용준 시에 기존에 썼던 방식이 아니고 스레드 방식. 예. 여기서 JSP 프로그램이 돼 있죠. 우리가 자바 쪽이니까 이제 JSP를 하실 건데 스레드 방식으로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 방식으로 실행이 되므로 CGI보다는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보시면 자,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이제 접속해서 이 기능을 이제 호출을 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방식이 아니고 스레드 방식이죠.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메모리상에 이렇게 올려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회원도 접속을 해서요. 똑같은 기능을 호출하네. 그러면 메모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똑같은 프로그램이 지금 메모리상에 로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똑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이거 그냥 공유해서 써. 이거예요. 새로 이 메모리에다가 환율 조회 기능이라는 어떤 프로세서를 막 탑재해서 계속 메모리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스레드 돌고 있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한 거예요. 스레드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고객이 또 이제 접속을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제 메모리상에 돌고 있는 이 기능, 똑같은 기능을 쓰는 거기 때문에 또다시 메모리에 뭔가 이제 프로세스처럼 이렇게 로딩을 시키지 않고 그냥 이 스레드를 그냥 쓰는 거예요. 스레드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이제 잘게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나눠놓은 걸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데 그림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실 프로세스라는 거를 같이 이제 쓸 수 있도록 공유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잘게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잘게 쪼개놓은 게 스레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기술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위에 나왔던 그림에 나왔던 걸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1이 환율 정보 요청 시에 와스의 환율 조회 기능을 이게 이제 환율 조회 기능이죠. 메모리 생성한 후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환율 정보를 얻은 후 클라이언트에게 결과를 반환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2가 환율 정보 요청 똑같은 거죠. 시에 기존에 서비스를 담당했던 환율 정보 기능 이게 이미 이제 메모리에 있죠. 메모리에 존재하므로 이 환율 조회 기능을 이용해서 환율 정보를 가져온다. 기존에 이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거를 이걸 이제 이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각각의 요청에 대한 기능을 메모리에 따로따로 로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부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스레드 방식은. 그리고 이제 JSP 동작 방식 특징이라고 해서 프로세스 방식이 아닌 스레드 방식을 이용한다. 그래서 앞에 프로세스 방식의 단점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해결하는 게 이제 스레드 방식이고요. 클라이언트 요구를 처리하는 기능은 최초 한 번만 메모리에 넣는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요청할 때마다 메모리에 그걸 계속 로딩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딱 로딩하면 된다는 거죠. 메모리상에.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기능을 요구하면 이미 로딩되어 있는 기존에 사용 가능한 기능을 재수행한다. 이게 이제 스레드 방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프로세스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레드 방식 우리 이제 자바 JSP 가지고 이제 웹페이지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레드 방식으로 동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 웹 프로그래밍 개념에 대해서 1장, 2장 보셨고요.